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잠시 오후 7시부터 에크로벳 이세미나 시리즈, 이제 광고 제안서, 광고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안서의 작성과 편집, 스마트한 데이터 분석과 관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에크로벳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짤막하게 많은 기능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운드가 안 들리시는 분들 꼭 테스트 부탁드리고요.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로 접속해 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와이파이 환경이셔야 가능하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입장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성함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이따가 퀴즈나 어떤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에크로벳 11을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지난 세미나 때 뵈니까 따라 하시면서 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구매가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크로벳 11의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데이터 취합 분석 방법에 대해서 신지선, 저죠? 어도비 국제공인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5가지, 좀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짤막짤막하게 빨리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주의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PDF 파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케팅 광고 하시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의 파일들을 가져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거나 혹은 변환을 하거나 참고해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이때 그냥 PDF 파일 하나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만약에 파일을 관리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르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만들어진 PDF의 형태를 내가 편집하기 편하도록 편리하도록 다른 것으로 다른 형식의 파일로 만드는 혹은 표준 규격에 맞추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폴더 단위 동작 관리를 이용해서 폴더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자동, 반자동이죠. 반자동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직접 PDF 파일에 여러분들이 삽입함으로써 나중에 추후에 이러한 PDF 문서들을 장기 보관하거나 혹은 최근에 검색한 그런 파일들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때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추출 및 내보내기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아까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파일들을 MS 오피스,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이러한 문서들로 변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 배포 및 수집은요.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문서를 만들 때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현재 현업에 에크로베스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 어떤 나는 우리는 이런 업무에 많이 쓰인다. 혹은 이런 업무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또 방대한 한 100페이지 이상짜리의 그러한 파일들을 가져오는 경우 혹은 외부로부터 스캔을 해서 또 스캔한 파일과 외부로 가져온 파일들을 결합을 하시는 경우, 결합을 하시게 되면 사실 파일의 그 사이즈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원본의 사이즈가 축소돼서 화면 보이는 그대로 저희가 이제 변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파일의 사이즈들을 100페이지 넘는 사이즈죠. 이런 사이즈들을 A4 사이즈로 한꺼번에 변환을 하고 싶은데 일일이 오련해서 사이즈를 관리하고 있으셔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제가 잠시 후 설명해 드릴 프리플라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준 파일 혹은 원하는 A4 사이즈의 파일로 한꺼번에 변환을 하신 후에 그것들을 거의 반자동 형태로 적용을 해주실 수 있는 동작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조금 더 단축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플라이트 기능과 마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과 동작 마법사 기능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내부의 파일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외부로부터 받은 파일들을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외부로부터 가져온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가져온 파일들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색을 통해서 혹은 연구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논문 아니면 그 광고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안서를 받아다가 작업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한 파일들을 외부로부터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 왼쪽에 페이지 축소판 패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빠른 보기 모음인데요. 오른쪽은 도구 패널과 서명 패널, 주석 패널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능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런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어떤 기능을 주지 않으시는 한은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즉 분석을 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이러한 이제 분석 패널 창을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보니까 페이지 축소판을 이용해서 쭉 보니까 한 12페이지짜리 페이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어떤 책갈피라든지 혹은 이제 첨부 파일이 이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서명이나 어떠한 보안이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런 다른 보기 모음 그 탐색창은요. 메뉴에 보기에 가시게 되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와 도구 세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도구 패널, 서명 패널, 주석 패널들을 관리하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탐색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러신 경우가 있으세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어떤 레이어 작업을 하신 파일들을 인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광고 만드시면 제안서 만드시면 사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래픽 작업들도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작업들을 하나의 EDM이라든지 뭐 이런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PDF로 변환하신 경우에는요. 각각의 레이어로도 별도 저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표시 숨기기에 이 탐색창 메뉴에 들어오셔서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왼쪽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이미지에 포함된, 즉 PDF 파일에 포함된 여러 레이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시는 축소판으로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파일, 이 파일이 내가 보안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자, 파일의 속성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파일의 속성이 이 문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가장 많은 부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설명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입니다. 자, 메타데이터에 이 문서를 만든 작성자라든지 혹은 어떤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흔히 여러분들 광고 마케팅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 등을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저는 이제 이 문서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응용 프로그램은 인디자인이라는 어도비 인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제작이 되었으면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변환은 지금 현재 그 PDF 파일로 에크롭의 PDF 라이브러리로 이제 변환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 이 두 가지, 즉 응용 프로그램과 PDF 변환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오토데스크 캐드라든지 아니면 인디자인 아니면 그래픽, 포토샵, 아니면 워드, MS 오피스 파일들 이런 파일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고급 부분에 PDF 변환 소프트웨어가 표준적이지 않다면 이 버전에 대한, 즉 이 파일에 대한 문서 편집이나 혹은 이런 문서들이 또 다른 문서들과 겹쳐서 여러 파일들을 합칠 수 있는 파일 결합 기능을 이용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소개드렸던 그 여러 가지 파일들을 설계 도면 파일이었는데요. 그러한 도면 파일들을 외부로부터 가져다가 작업을 하신 경우에 페이지 상자를 자르고 싶은데 A4 사이즈로 자르고 싶은데 잘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식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혹은 정식 그런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뭐 어떤 페이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상단에 보안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안 탭에 가셔서 이 문서가 현재 보안이 걸려 있는지
혹은 상세 내용으로 보안이 걸려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혹가다 이 문서가 저는 스캔을 했는데 그 글자를 텍스트로 인식하고 싶었는데 그 인식이 안 돼요 라는 문서는 보통 이 글꼴 탭에 오셔서요. 포함되어 있는 글꼴, 즉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글꼴이 현재 내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의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이 문서를 좀 파악을 하시려면 문서 속성에 들어오셔서 설명 탭과 보안 탭, 글꼴 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꼭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문서는 표준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떤 기능을 주었는데 그 기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 문서가 표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도구 패널을 클릭해 보시면 저는 인쇄물 제작이 이미 이렇게 열려 있지만요. 에크로벳을 에크로벳 11입니다. 자, 에크로벳 11 버전 설치를 하시게 되면요. 인쇄물 제작이라는 패널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쇄물 제작에 들어가는 이 프리플라이트라는 기능을 이제부터 꺼내 오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신다면 여기 상단에 빠른 보기 도구 모음으로 보기에 도구를 표시하실 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혹은 도구 세트 관리 등을 이용해서요. 여기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편집 단추를 이용해서 인쇄물 제작의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이렇게 상단에 빠른 보기 도구 모음으로 넣어주신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은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 편집에 보기에 보시면 도구 메뉴입니다. 보기에 도구에 인쇄물 제작이라는 그런 이제 도구 패널을 별도로 꺼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액세스 가능성, 분석 이러한 패널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오른쪽에 내가 바로 직접 설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오른쪽 상단에 그 에크로벳 11 버전부터 신기능으로 추가가 된 여러분들 사용자 도구 설정입니다. 사용자 UI를 직접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구 세트를 직접 관리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화면과 같이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쇄물 제작의 프리플라이트라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기능 알려드렸습니다. 자, 프리플라이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느냐면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탭 중에 표준 탭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탭에 보시게 되면요. 총 3가지의 표준이 나와 있는데요. PDFX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교환할 때, 주고받거나 하실 때 또는 웹상에 이제 업로드를 하실 때 그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페이지 내용과 리소스가 포함된 표준 규격입니다. 그리고 PDF-A는요.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장기 보존하되 이 문서가 변경되거나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보안이 걸려 있다든지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파일을 인쇄하는 데 적합한 그러한 문서로 되어 있는 현재 국제죠. 세계 표준 전자문서 보존 포맷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PDF-A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DF-E는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토데스크 같은 그런 이제 캐드, 맥스 뭐 이런 문서들로부터 PDF로 변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PDF-E 문서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표준을 준수하는 그런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셨을 때 PDF-X인지 A인지 E인지 사실 이 문서가 어떠한 형태인 것인지를 이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 파악한 문서를 내가 원하는 즉 표준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로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제가 별도의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상단 바가 하나 생기면서요. 그 바에 이 파일은 PDF-A 표준을 준수해서 수정할 수 없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간 보존하는 동안 훼손이 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으로 열렸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지금 현재 PDF-A의 경우는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 사용 단추를 눌러서 얼마든지 이제 문서를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보안이 걸려 있지도 않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제가 편집 사용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이 PDF는 앞으로 어떤 편집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PDF-A 수준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네, 감수를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요.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편집하신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편집한 문서를 저장하실 때 편집의 표준에 준수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과 같은 이런 PDF-A 문서를 보셨는데요. 지금은 제가 편집 사용이라는 단추를 클릭해서 이제 문서를 편집할 수 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보안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걸려 있는 그런 PDF-A 문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문서는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 제가 또 간단하게 프리플라이트를 이제부터는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 파일을 하나 넣었고요. 자, 이 예제 파일은요. 파일의 속성을 먼저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자, 들어가 봤더니요. 애플 키노트로 만들어진 파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맥에서 바로 PDF로 변환을 했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요. 페이지 크기가 451.6 곱하기 317.5mm로 현재 A4 사이즈에 준수하지 않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이 파일에 제가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PDF에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그런 문서가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속성을 제거하면서 문서를 A4 사이즈로 네, 만들어주는, 잘라내는 거죠. 네, 잘라내는 그런 준수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플라이트를 클릭을 하고요. 자, 프리플라이트에서요. 보시게 되면 프로파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단추가 3개가 있는데요. 프로파일에서는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분석 단추와 분석 및 수정 단추가 있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에 제가 단추 3개 중에서 단일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요. 분석만 일단 해주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단일 검사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일 수정 선택을 선택하시게 되면 수정만 별도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서가 PDF-A인지 X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가져온 파일들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PDF-A라는 만약에 정보가 있다면 나는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A4 사이즈로 자르실 거잖아요.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PDF-A에 따르는 정보는 잠깐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문서의 사이즈도 A4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요. 분석과 분석 및 수정이 모두 들어있는 그러한 프리플라이트 기능들을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제가 좀 여러 개 열려 있으니까 좀 펼쳐볼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은 직접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PDF-A의 정보를 살짝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거를 하고요. 자, 제거를 선택하신 후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새롭게 만들고자 하실 때는요. 이러한 프로파일을 복제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 단추를 오른쪽에 있는 편집 단추를 클릭을 하신 후에요. 제가 창을 조금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후에 제가 PDF-A 정보 제거라는 프로파일을 선택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PDF-A라는 정보 제거 내에서 제거를 한 후에 제가 페이지를 수정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페이지를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수정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PDF-A 정보 제거 선택한 탭의 하단을 보시면 수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오른쪽에 이러한 프로파일 수정에 관련한 문서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제가 PDF-A1의 규격을 따르는 문서를 만들면서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요. 지금 선택한 수정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프로파일 내에서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PDF A1 규격을 따르는 메타데이터 만들기를 선택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에 따르는 세부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수정 카테고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를, 그쵸? 페이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정 유형을 목록 단추를 내려서요. 페이지 모양, 상자 설정,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항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요, 페이지의 상자를 아예 자르는 모양을 이제 설정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 경우는 페이지 상자 치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페이지 상자 설정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단위로 자르고자 하실 때는요, 미디어 상자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상하 좌우로부터 이제 오려내기 상자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오려내기 상자 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아트 상자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상자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기준도 미디어 상자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는요, 제가 A4 사이즈는 210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높이는 297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처음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밀리미터 단위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제가 설정한 규격으로 이 부분이, 즉 어떤 게요? PDF-A 정보 제거라는 프리플라이트 프로파일이 수정이 된 것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저장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현재 PDF-A 정보 제거라는 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수정 제거된 상태에서요. 자,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끔 조금 화면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문서를 제가 A4 사이즈로 자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설정해 주신 그러한 프리플라이트 프로파일을 선택하신 후에요. 오른쪽 하단에 분석과 수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현재 이 파일을 저장할 것이다 라고 물어봐요. 제가 여기에 파일 이름을 바꿔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A4 사이즈로 잘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현재 여러분들께서 적용해 주신 프로파일은요. 결과의 항목에 가셔서 개요에 가셔서 제가 문서 정보에 또는 이 페이지 부분 하단에 보이시죠? 페이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 나옵니다. 페이지 정보에 지금 현재 제가 오려내기를 이렇게 미디어 상자 기준으로 210에 297 A4 사이즈로 잘라냈다고 나오고 있죠? 네. 또한 그거에 따른 프리플라이트 정보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이용하셔서요. 얼마든지 PDF 문서를 표준 규격에 맞춰서 변형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변형하시면서 그 변형된 프리플라이트의 프로파일 내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작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분석한 파일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외부로부터 파일을 가져오시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폴더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서버나 폴더에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런 반복되는 조금 전에 그 프리플라이트 기능이라든지 혹은 저장 기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주고자 하실 텐데요. 자, 제가 이렇게 두 번째 폴더 단위 동작 관리 폴더에 액션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자, 이 파일들을 이 액션 B4라는 폴더 안에서만, 폴더 단위로만 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폴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에크로벳 파일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동작 마법사라고 패널이 있습니다. 네, 도구 패널에 있고요. 도구 패널의 동작 마법사에 가시게 되면요. 이 동작 마법사는 에크로벳 10 버전부터 신기능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11 버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졌고요. 동작, 기존에 있는 하단에 있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이 문서 보관을 동작을 관리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새로운 동작을 이렇게 만드셔서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문서 처리의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나는 넣어주겠다 라고 하시면 왼쪽에 있는 항목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하신 후에는요. 프리플라이트 기능에서 설정 지정이라는 항목이 생성이 되면서 설정 지정 창을 통한 방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했던 그 PDF-A 정보 제거
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저랑 같이 파일을 하나만 열어서 이 프리플라이트의 PDF-A 정보 제거의 A4 사이즈로 만드는 것을 한 개의 파일에다가만 적용을 해주셨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동작 마법사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액션 기능이죠. 네, 영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처리할 파일을 파일이나 혹은 폴더 단위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이나 폴더 단위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작을 만드실 때 아예 지정을 해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사적으로 다른 팀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팀원 내에 다른 분들과 함께 전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지정되지 않은 폴더다. 즉 우리 나랑 협업하는 다른 사람이 폴더를 어디에다 저장해 두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설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저장을 해서 새로운 그 동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 동작명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다른 분과 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상대방이 어떤 폴더에서 사용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네, 업무 일괄 처리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신 업무 일괄 처리를 선택하신 후에요. 상단에 오른쪽에 지금 패널이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만약에 동작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고자 하시는 경우에는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닫기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동작을 종료하고 나가겠느냐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추가해야 되는 파일이나 폴더가 있다면 선택하신 폴더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선택한 폴더에 폴더 단위에 그러한 폴더 명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폴더에 들어간 처리할 파일들이 전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눌러주시게 되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으로 PDF를 만드는 항목을 넣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프리플라이트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현재 파일들을 전부 다 PDF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확인을 하겠다, 사용자한테 확인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동작 마법사를 하나하나 오른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 있는 파일들에 모두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다 보면 사실 전사적으로 사용하실 때 일일이 PDF-A 정보 제거 프로파일이구나, 프리플라이트구나 하고 확인하고 저장하시진 않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잠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업무 일괄 처리 만들어주신 동작 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이 업무 일괄 처리를요. 다시 편집에 들어가서 프리플라이트 선택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요. 제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업무 일괄 처리를 선택하시고요. 바로 제가 폴더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바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이거는 제가 PDF 파일을 저장하는 파일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뜬 거고요. 아까와 같은 PDF-A 프리플라이트를 적용해 주겠느냐는 질문이 뜨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저장해 주실 수 있는 전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동작 마법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네, 프리플라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인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마케팅이나 광고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인쇄하는 곳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인쇄 내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판 처리 작업 외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규격과 원하는 파일 내용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들게 많이 알아보셨는데요. 다음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퀴즈 나갑니다. PDF 파일을 오랜 기간 사용할 것 같고 장기간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문서 훼손이나 변조 없이 보존 가능하며 메타데이터 설정 등의 표준화가 지원되는 세계 표준 전자문서 보존 포맷 규격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PDF-X, 2번 PDF-A, 3번 PDF-E가 되겠죠. 자, 아래 보이시는 010-2530-877 줄번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성함하고요. 그다음에 정답 번호 함께 보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번 퀴즈 첫 번째에서는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총 2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이 뭐죠? 아, 영화 예매권을 주신다고 하네요. 네. 아, 부럽습니다. 영화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예, 퀴즈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키워드 고급 검색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외부로부터 가져온 파일을 분석했는데 만약 그 파일이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 파일이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편집을 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 파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재사용한 후에 여러분들이 보존이나 혹은 프로젝트 단위의 그런 저장 등을 통해서 다른 파일들과 또다시 결합을 해서 또 저장을 한다든지 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여러분들 광고 마케팅사에서 뭐 한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시면서 그것도요. 네. 동시에 처리하시면서 근데 이전에 만드셨던 부분들을 조금 재활용하시거나 찾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 조금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PDF 문서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해서 검색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S 오피스와 호환되는 기능들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은 잠시 후에 네,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고급 검색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파일은 아까 제가 이제 분석, 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서의 속성 창에 들어가셔서 속성 메뉴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에크로벳의 고급 검색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만약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6개 정도의 파일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든지 혹은 파일 결합 등을 통해서 수백, 수천 혹은 폴더만 해도 수십 개의 폴더에 각각의 폴더 안에 있는 또 수백 개의 파일들을 함께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한 파일들을 폴더 하나에다 넣으셨다면 이러한 폴더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검색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직접 문서를 이렇게 여시고, 그죠? 열고 컨트롤 F 혹은 편집의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네,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검색했더니 이렇게, 예, 이렇게 페이지를, PDF 파일을 연 후에 그 안에 포함된 텍스트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실 마케팅 작업을 하시다 보면 요즘 굉장히 그 키워드 광고도 또 굉장히 많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키워드를 어떻게 제시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텐데요. 네, 그것들로 또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를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즉 작업하시는 파일에 아예 기존에 넣어서 작업을 하신다면 추후에 검색하실 때에도 굉장히 편하게 검색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고급 검색에서요. 제가 장기 보존의 표준 메타데이터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서요. 이 파일이 먼저 속성에 가서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지를 확인했고요. 또한 여기에는요. 키워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라는 항목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우측 하단의 중간쯤에 보시면 추가 메타데이터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추가 메타데이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고요. 설명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에 키워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만드신 문서는 꼭 본인이 표시하셔야 된다 하시면 작성자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가져다가 이 작성자를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키워드 직접 제가 마케팅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쉼표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검색어를 더 입력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직접 입력하신 그러한 키워드를요,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키워드에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확인을 누르고요. 지금은 키워드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어떤 문서든지요, 에크로벳에서는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셨다면요. 꼭 저장을 하셔야 변경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가 파일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은요. 제가 닫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등록한 메타데이터로 손쉽게 우리가 이제 10년 후로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겠죠. 10년 후에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그런 문서들만 골라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폴더를 찾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에크로벳 하나만 열어두시면 메뉴의 편집에 고급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검색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고급 검색 대화 상자가 별도로 열리게 되고요. 이때 왼쪽 하단에 보시면 검색할 위치를 다음에 있는 모든 PDF 문서로 직접 임의대로 위치 찾아보기를 통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키워드 고급 검색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색할 단어나 쿨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메타데이터를 마케팅으로 입력했었죠? 만약에요, 마케터가 아닌 다른 검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문서에 대한 문서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세로 검색을 이용해서요, 마케팅이라고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해 보면요, 다른 문서들은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즉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 이 문서에 메타데이터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문서는 현재 이 텍스트 안에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단위로 찾아주지는 않고요. 지금은 한 개의 문서 속 안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면 키워드가 마케팅이라는 것으로 분류되어져서 검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세로 검색을 이용해서요. 만약 아까와 같은 원래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된 5개의 문서 안에 이렇게 ADVR라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고요. 이렇게 어드버타이징이라는 문서가, 즉 단어가 문서 내에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도의 파일을 다 찾아가실 필요 없이, 그쵸?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실 필요 없이 폴더 보관만 잘 해두신다면 왼쪽에 있는 고급 검색창을 이용해서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열지 않고도 바로 한 번에 문서를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열면 바로 문서가 나오죠. 그리고 문서 내에 그 텍스트가, 즉 검색한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메타데이터를 입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10년 후든 5년 후든 당장 한 달 후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손쉽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러한 파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셨는데요. 그 중에 내가 이제 편집을 완료했다든지 혹은 여러분들께서 가져온 파일 중에서 일부 문서를 좀 재편집을 하고자 하실 때 저희가 아까 A4 사이즈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서를 이제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 편집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MS 오피스와 같은 엑셀 그런 셀로 추출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차트를 만들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변환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표와 같은 워드 문서로 변환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엑셀 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문서로 제가 이제 예제를 열어둔 파일인데요. 지금 이 문서에 잘 보시게 되면 하단 쪽에 이러한 파일이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 표를 고른 이유는요. 여러분들 광고 작업이나 마케팅 작업 하시다 보면 견적을 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견적을 내주실 때 이 파일의 보안이라든지 혹은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안내를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런 가격표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어떤 이제 EDM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이즈라든지 혹은 종이 재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가져온 파일에서 이 부분만 내가 좀 표를 추출을 해서 가져가다가 쓰고 싶어요. 견적을 내고 싶어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는 에크로벳 내에서 견적을 내시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물론 양식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필드 간에 계산도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내가 잘 사용하는 주로 쓰는 엑셀 문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는요. 저처럼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시고요. 자, 이때 한 가지만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혹시 블럭 지정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보안이 안 걸려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텍스트 및 이미지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게 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저처럼 기본적으로 OCR이 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없거든요.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쯤에 선택 항목을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내보내는 형식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파일 형식을 워드 혹은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 텍스트 형태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엑셀로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 그대로 파일 이름을 원래 저장해 주셔야 되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현재 제가 보여드린 그러한 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계산값 등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워드 문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손쉽게 표로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메뉴에 파일에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표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째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시는 게 더 편리하시겠죠? 자, 파일에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 가셔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선택하시고요. 만약 사용하시는 버전이 낮다면 97 2003 문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2003 이후 버전 2007부터는 그냥 워드 문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워드 문서가 생성이 됐고요. 워드를 열어보게 되면요. 지금과 같은 보시기에는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구나 뿐만이 아니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표와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 차트를 추출해내기가 손쉬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애크로벳 11, 11 버전의 가장 강력한 신기능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께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어떤 일정치 않은 사이즈의 그런 파일들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안서입니다. 제안서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좀 가져다가 도용이 아닌 응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파일이 당연히 속성에서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지금 문서는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데요. 제가 속성에 들어가서 하나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페이지 크기도 여러분들 슬라이드 사이즈가 아닌 일정치 않은 사이즈입니다. 자, 확인했고요. 메뉴의 파일에 같은 방법으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선택한 후에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바탕화면에 그대로 저장 눌러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변환하고자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변환에 대한 설정을 조금 지정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변환 작업을 혹시 주로 하시는 경우에는요. 지금 알려드리는 기능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메뉴에 편집에 가셔서요. 기본 설정에 가시게 되면요. PDF로부터 변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PDF로부터 우측의 엑셀이라든지 혹은 파워포인트 혹은 워드 문서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변환할 때의 설정 편집이라는 단추를 이용해서요. 필요한 경우에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OCR을 진행을 할 것인지 OCR 이 진행도 언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변환을 했는데 글자가 알 수 없는 문자로 깨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OCR 설정을 체크 해제해 보시고 변환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변환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변환된 파일들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PPT 파일로 변환이 되면서 직접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혹은 이미지 파일로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기능은요. 파워포인트로 변환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주로 파워포인트 작업하시는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에 가시게 되면요. 반복돼서 작업되는 기능들에 해당하는 기능은 즉 개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마스터 항목으로 지정이 돼서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빠져나와서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로 저장 혹은 다르게 추출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놀라운 기능을 보여드려서 혹시 지금 잘 따라 해보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저희가 주제가 광고 마케팅사에서 근무하신, 종사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 광고 마케팅에서 사용하시다 보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들, 즉 뭐 어떤 견적서 엑셀 파일이라든지 혹은 우리 회사 제안서 PPT 파일이라든지 혹은 지금과 같은 양식 문서인 이제 서베이죠.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 같은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설문조사를 PDF로 예를 들어 양식 문서로 만들었다라든지 그런 PDF 파일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들을 묶어서 에크로벳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기능으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 파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시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가져온 파일들 중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이미 제작이 되어져서 가져오는 파일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이 파일들 중에서 나는 일부만 가져오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각 원하시는 파일에서 그냥 바로 추출,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화살표 파일 추출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개별적인 파일로 추출도 가능하고요. 만약 여기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 단위로 그대로 내가 가져다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물론 속성창에 가셔서 반드시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상단에 한꺼번에 가져오실 때는요. 메뉴에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는요. 모두 작성이 완료된 레이아웃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파일이라는 항목을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요. 현재 여기에 첨부된 파일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폴더든 파일이든 여러분들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든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요. 포트폴리오에서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추출이라는 그 항목을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출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추출이라는 폴더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 파일들이 전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바탕화면에 포트폴리오 추출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현재 나열되어 있는 5개의 파일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폴더 단위로 여기에 포트폴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면요, 보통은 아마 인쇄소에 넘기시거나 혹은 이제 고객에게 제안용으로 주실 때 아마 포함되는 폰트 혹은 동영상 파일들 이런 것들을 아마 코덱과 함께 이제 여기에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고요. 혹은 XML 파일이나 HTML 문서 등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전부 원본 그대로 추출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 원본들이 있는 폴더 단위로도 전부 추출이 가능합니다. 손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해서 또는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출 및 내보내기까지 또는 그것들을 이러한 일련의 여러 반복되는 동작들을 한꺼번에 동작 마법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좀 손쉽게 하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려봤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서를 처음부터 만드시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은 어떠한 경우냐면요. 광고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이제 설문 서베이를 이제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양식 배포 및 수집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에크로벳 11부터는요. 이 온라인 양식 기능과 이제 좀 더 강력하게 기능이 제공되면서 좀 더 손쉽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어떤 차트라든지 혹은 이제 취합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서베이 화면을 이제 엑셀 워드 파일이죠. 워드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키워드 광고에서 좀 우리 회사에 내가 이런 키워드를 광고를 하고 싶은데 그 키워드 광고에서 어떤 그 키워드로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거가 생각나지 않은 경우에 혹은 이제 고객 리서치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한 3번에 보시면 아래 보이는 상품 검색 시 키워드를 바지라고 할 건지 바지라고 하는 고객이 많은지 혹은 골덴 바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코디로이 바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웹사이트에 키워드를 등록할 때 그 중에 가장 많이 취합된 기능으로 단어, 즉 키워드로
검색어를 올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광고 마케팅 대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의 그런 이제 영업 스킬이라든지 영업 그 구매 매출의 현황을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을 끌어올리실 때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이 워드 문서는요. 에크로벳 11을 설치하시게 되면요. 상단에 에크로벳 탭 PDF 메이커가 생성이 되면서요. PDF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PDF 작성을 바로 하시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자, 저장된 PDF 파일은 아직까지 어떻게 뭐 1년에 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는 않고요.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여지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도구 탭이 있습니다. 자, 도구 탭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양식이라는 패널을 선택하셔서요. 양식에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워드 문서에서 그냥 간단하게 PDF로 변환한 것 뿐인데요. 제가 기존 문서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작성하시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존 문서의 작성을 선택하고요.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고요. 현재 문서를 선택한 다음에 계속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름을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구나 라는 텍스트를 어느 정도 감지합니다. 양식 필드를 감지했다고 나오고요. 자, 이 감지한 필드 안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새 필드 등을 추가해서 라디오 단추, 여러분들 바지나 코듀로이 단추 혹은 뭐 이런 단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선택하는 옵션 단추. 만약에 바지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골덴과 코듀로이는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새 필드에서의 라디오 단추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설문 서베이 리서치 보내실 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항목은 해서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이라면 이제 체크 상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라디오 단추를 하나 추가를 해봤는데요. 자, 라디오 단추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그룹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룹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제가 모양 탭에 가서요. 간단하게 모양을 지금 현재는 동그라미로 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동그라미고요. 제가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점으로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는 많이 시간상 못 보여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설정을 상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드를 넣으시는 필드에 따라서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양에 가셔서요. 테두리 색상이나 어떤 채우기 색상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위치나 옵션 등을 가셔서요. 원이 아닌 클릭했을 때 별 혹은 다이아몬드, 사각형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각형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이 체크박스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라디오 단추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취합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결과값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바지 이렇게 직접 값으로 입력하시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모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제가 좀 미리 시간이 없을 줄 알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진 이러한 파일들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셨어요. 자, 추가가 다 완료가 되면요. 오른쪽 상단의 양식 편집 닫기를 클릭하신 후에요. 여기에서 배포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만드신 양식 파일을 여러분들 혼자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시려고 만드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배포를 클릭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에크로벳 11에서 연동되어 있는 폼 센트럴 온라인 양식 기능을 선택을 하신 후에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안상의 문제로 그 어도비 서버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에는요. 내부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 폴더를 설정하시면 내부 서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포 또는 취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안 되시는 경우는 없겠죠. 네, 제가 어도비 계정을 통해서 이건 온라인 어도비 서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도비 계정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었고요. 자, 제가 방금 배포 단추를 눌러서 폼 센트럴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연결된 계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방금 만들어주신 문서가 양식 문서가 온라인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문서가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화면은 이 서밋 단추입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입력, 이름이나 부서명 혹은 이제 키워드를 선택을 하시고
보내셔야 되잖아요. 받으시는 분들은. 네, 설문을 하시는 분들은 요 설문응답 완료 단추기 때문에요. 이 설문응답 완료 단추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라는 항목에 가서요. 저는 이 파일을 오픈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이 파일들을 왼쪽 하단에 보시면 쉐어 단추를 이용해서 그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만약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파일을 취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오픈하신 후에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서요. PDF 양식 배포 파일, 디스트리뷰트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기본적으로 저장을 별도로 해두시면 이 파일을 배포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혹시 모르니까 다운로드 단추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현재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샘플 폼이라는 양식 파일. 자, 이 양식 파일은요, 아까와는 다르게 오른쪽 하단에 서밋 단추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파일을 이제 모르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름을 입력하시고 속한 부서명을 선택해 주시고 바지를 선택한 다음에요. 서밋 단추를 누르도록 안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현재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이 폼 센트럴을 통해서 어도비 서브를 통해서죠. 네, 폼 센트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취합한 내용은요. 한 번에 여러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네, 뷰 리스폰스라는 응답 파일로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한 개의 새로운 파일이 들어왔다고 응답이 됐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폼 센트럴은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시는 한은요. 50개까지 배포를 취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대한 서머리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같이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서머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차트나 그런 또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요. 이미지 파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보내셔서 어떤 이 파일을 아까 보여드렸던 워드 파일이라든지 또는 이미지 파일 등으로 별도로 내보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에크로벳에서부터 문서 하나를 뚝딱 만들어서 여러분들 서베이 만드시는 거 굉장히 금방 만드시는데 뭐가 어려우시냐면 배포 및 취합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취합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그 폼 센트럴이나 혹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배포에 이런 내부 서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부 양식으로도 충분히 배포를 하시고 손쉽게 취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네. 네. 자세한 내용들은요. 조금 더 나중에 또 다음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에크로벳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을 재편집하기 위해서 문서의 일부나 전체를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때 변환할 수 없는 파일 형식은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MS 워드, 2번 MS 파워포인트, 3번 MS 퍼블리셔. 자,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네, 보내주실 때는 꼭 성함과 그리고 정답 번호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3번 세 분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세 분께 세 분께라는 말을 제가 잘못한 건데요. 혹시 연관이 있으신지 모르니까 잘 힌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예매권 부럽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조금 방대하긴 하지만요. 사실 좀 쏙쏙 골라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만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렇게 저에게서 배운 기능 혹은 지난 세미나나 혹은 다음번에 이제 배우시게 될 보안이나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에크로벳을 현재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업무에 잘 쓰고 계시는 기능이나 형태 이런 것들 혹은 사용하시다가 어려우신 점들 이런 것들을요. 나만의 에크로벳 노하우라고 해서 그 어도비 골뱅이 willbecom으로 죄송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제 발음이 좀 약간 이상하니까 willbecommunication인데요. 약자의 그 willbecommon.com 이거 메일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보내주시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노하우처럼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강의마다 소개되시는 분께는 피자 세트를 보내드린대요. 네. 그 문의 주셨던 분은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작마법사와 이런 프리플라이트 기능을 알려드렸으니까요. 혹시 모르셨다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문서나 이런 것들은 바로 다운로드 받기 클릭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서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Q&A 창에 꼭 적어주세요. 네, 노하우 파일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혹시 기업 내에서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좀 유용하거나 혹은 또 마케팅 대행사에서 굉장히 크롭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래픽으로 뭐 어떤 EDM을 만들어 준다든지 포스터, 뭐 스탠딩 이런 것들 만들어 주시고 교재 만들어 주시는 거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요. 에크로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협업도 하셔야 될 테고요. 또 그러한 파일들을 주고받을 때 정확한 표준 규격을 따라서 저장이나 혹은 교환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혹시 추가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화면의 기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가격에, 그러니까 6개 가격이죠. 6개에 5개 가격으로 6개를 드린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요. 거의 대부분 프로페셔널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랙티브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프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파일 결합이나 포트폴리오 기능 같은 것들은 스탠다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이건 저도 되게 애착이 가는 앱인데요. 네. 네, iOS나 혹은 안드로이드 폰이나 핸드폰이나 혹은 이제 패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에크로벳 아마 패드에서 많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앱이 있는데요.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이제 이런 현업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구매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이런 안내 페이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좀 저렴하시게 구매하시려면 이제 학생이나 교사용 에디션으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 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세미나에서는요. 11월 13일이고요. 네, 같은 시간입니다. 네, 중요 제안서 및 데이터 문서 등을 오늘은 제가 파악하고 어떤 이런 문서들을 조금 변경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현지 씨께서 여러분들께 보안의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보안하는 방법 이런 것들 또는 안전하게 주고받으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과 같이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에 또 다음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나요? 몇 분? 네, 몇 분은 봐주실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